오늘 수업은 이게 되게 중요한 수업이거든. 그래서 내가 좀 뜸을 들이는 이유가 이 시간 니네 지금 설계 잘하고 있는데 니네한테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 LIB하고 그린 인프라 뭐 이거 중심으로 얘기할 거거든. LIB가 뭐냐면 내 뒷머리가 나오고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가 뭐야? 임팩트, 영향이 작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는 저영향 개발. 다음에 그린 인프라는 뭘까? 그린 인프라. 인프라 스트럭처. 그린 인프라 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는 여러분들 알지? 사회 기반 시설, 뭐 도로라든가, 뭐 교량이라든가, 뭐 상하수도 이런 걸 다 인프라라고 그러잖아. 도시를 만들 때 필요한. 너네가 지금 도시를 만들고 있잖아. 그 인프라에서 그린 인프라라는 게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미국에서 한 25년, 30년 정도 됐고,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니까 뭐 유럽 뭐 이런 데 다 쓰고 있고, 중국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년 전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린 인프라라든가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가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기본법, 물순환관리법 뭐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 맞닥뜨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린 인프라가. 그러면은 왜 그린이냐? 그러면 사회에 있던 것들은 다 뭐 도시, 뭐 도로, 교량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래? 색깔이 뭐야? 그레이지. 회색이지, 회색.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그레이 인프라라고 그래. 그레이 인프라. 그레이 인프라. 이런 것들. 색깔이 다 회색이잖아. 그러면 또 우리 오수 뭐 이런 이거 오수 하지 말고 뭐 공기질,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뭐 미세먼지가 있고 공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이트 인프라라고 해요.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미세먼지를 없애고 뭐 이런 시설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기후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걸 화이트 인프라라고 그래요.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실개천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은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다 물이지. 물 이런 걸 뭐라 그럴까? 블루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할 때 그레이, 화이트, 블루, 그린. 그린은 그럼 뭐야? 그린. 그 외에 뭐 녹지. 가장 큰 게 녹지지. 뭐 산림, 농지, 뭐 이런 것들. 공원, 도시로 들어가면 광장, 작게는 옥상 정원,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다 그린 인프라예요. 사실 우리 건축학과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졸업 설계하면서 느끼잖아. 도시에 건물을 넣어보는 거 아니야. 물론 3학년 때도 잠깐 넣어봤고 4학년 때도 넣어봤지만 요번처럼 이렇게 도시를 제대로 개발하는 건 처음이지. 근데 도시에 놓을 때 이거를 몰라.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도시를 구성하는 게 이 4개 인프라인데 그러면 도시를 구성할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건물을 놓든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도시에서 시작해서 건물로 가는 건데 이게 건축학과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그냥 건물만 짓지 뭐. 내가 주어진 땅에 건물만 짓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건축학과에서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지. 상당히 심각한 얘기. 그래서 오늘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 지금 대지들이 있지? 뭐 제대로 찍었지? 대지 라인은 이정세선이지. 여러분 대지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다 그쵸? 여러분 대지가 뭐 100에서 200m, 뭐 200에서 300m 다 이렇게 갖고 있잖아. 여러분 대지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한테 준 거야. 어떻게 줬어? 컨트랙을 해가지고. 컨트랙이 뭐야? 계약이지, 계약.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 나가면 지금 하고 있는 졸업 설계를 누가 줘? 지금같이 그런 큰 땅을 나라가 줄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퍼블릭일 수도 있고, 프라이빗일 수도 있어. 너는 메터지, 그치? 누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컨트랙, 계약을 해서 갖고 오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땅을 다 받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건물을 넣어.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지금 이렇게 배치하고 있지. 열심히 이렇게 배치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도 넣고 뭐 이렇게 열심히 땅을 놓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메스가 다 이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요 건물 외의 땅. 요 땅은 도대체 뭐냔 말이지. 여러분 건물 설계는 다 하고. 근데 건축주가 여러분들한테 계약으로 준 거는 땅이거든. 땅 면적 얼마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건축주는 뭘 바래? 내 땅을 채워주세요 하고 건축가한테 땅을 주거든. 근데 건축가들은 어떻게? 거기서 건물만 설계. 그 나머지 땅에, 이 땅에 사실은 외부에서 상수도도 들어오고 하수도도 나가고 전기도 들어오고 설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단 말이야. 이 땅에 다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어. 건축가들이. 왜? 몰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5년 동안 건축만 배웠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건물 이쁘게 하나 설계하고 끝.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큰 착각이 뭐냐면 건축주는 이 땅을 줬거든. 땅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축가들이 이 컨트랙을 할 때 이게 재밌어. 이 컨트랙을 놀러 가볼게. 컨트랙을 할 때 클라이언트하고 아키텍트하고 이제 컨트랙을 해. 아키텍트하고. 그런데 이 아키텍트는 건물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이 밑에 컨설턴트라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MEP, 그러니까 미케니컬, 일렉트릭, 플러밍,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조경, 다음에 시빌, 토목, 그지? 다음에 텔리, 통신, 그지?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친환경, 그지? 이런 뭐 텔리의 IP도 들어가고 다 이런 다 들어가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또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주는 이 개별 사람들하고 계약 관계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야. 건축가한테. 내가 건축주하고 계약을 해서 땅을 받았는데 나는 건물만 설계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계약을 해. 아키텍트가. 문제가 만약에 랜드스케이프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건축주는 누구를 소송 걸어? 얘를 소송 걸어. 왜? 계약 얘랑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 계약 관계가 없잖아. 서로 낭만이야. 현장에서 만나도 이 사람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막 쌍욕할 수도 있어. 왜? 계약 관계가 없거든.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하니까. 아무런 무관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건축가가 이 컨설턴트 그룹을 관리를 해야 돼. 왜? 내가 계약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케니컬, 일렉트릭, 플러밍, 랜드스케이프, 시빌, 텔레커뮤니케이션, IP,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아무것도 몰라. 건축가가.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걸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동안 학교에서 이걸 배우는 거야. 미케니컬 배우고, 일렉트릭 조금 배우고, 플러밍도 조금 배우고, 시빌은 안 배우고, 텔리, 서스테이너블 많이 배우고. 근데 랜드스케이프를 안 배우지. 랜드스케이프. 사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건 아키텍처하고 여기 눈에 보이는 건 랜드스케이프밖에 없지. 랜드스케이프. 둘이야. 건물하고 사이공간 조경. 여러분들 지금 종합설계 이렇게 메싱을 했지만 건물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지 외부 공간에 대한 생각 하나도 못하고 있지. 나중에 어떻게 해? 그냥 다 끝난 다음에 녹지로 깔든가 대충 나무 심든가
아무데나 도로 놓든가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 왔지 지금까지. 왜? 조경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모르면 이 건축주가 이런 데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 건축학과가 이 조경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조경학과를 가면 전체 커리큘럼의 한 30%가 뭐냐면 나무 수중 외우기. 나무 어떻게 키우나, 나무 교적 어떻게 하나, 뭐 나무를 어떻게 살리나, 어느 지역에 어느 나무를 쓴다, 어느 나무가 어느 지역에 적당한가, 뭐 이런 거가 거의 30~40%거든. 근데 우리 건축가 나온 사람이 이 나무를 다 알 수는 없잖아. 우리 거 아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무나 뭐 벤치, 뭐 바닥 테이핑 이런 건 잘하지만 여기에 그 미케니컬적인 거, 여기에 그 물리적인 내용은 잘 몰라. 그냥 외장만 하는 거거든, 외장만. 자,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어. 그러면 이 조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LID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LID, 그린 인프라라는 게. LID 그린 인프라를, 이거는 이제 주로 US 쪽에서, 미국 쪽에서 쓰는 개념이야. 한 30년 전? 내가 미국을 간 게 30년 전이니까, 그때 미국 갔을 때 이 그린 인프라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니네한테 얘기하지만, 참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20년, 25년 늦거든. 그러니까 다행이지. 왜? 내가 25년 전에 배운 걸 지금 가르치면 딱 맞대.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한국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미국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내가 지금 20년 전에 배운 걸 니네한테 가르치면 이게 되겠냐? 안 되지. 다행인 거지. 다행인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거든, 이게. 그럼 LID의 의미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어. 아까도 얘기했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랜드스케이프이 차지했었는데, 이 조경하는 사람들이 차지했었는데, 이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야.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뭐 레인폴, 우수, 다음에 홍수, 뭐 이런 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 물에 대한 얘기. 물 관리를 해보자는 거고, 물 관리를. 그런데 조금 더 사이언티픽하게 해보자. 사이언티픽하게. 왜 우리는 그래도 건축학과니까 수학을 하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밖에 조경에 물이 오는데 이 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 봐봐. 이게 원래 땅이 이렇게 자연 땅이었어. 이렇게 자연 땅. 이게 자연 땅. 내추럴 랜드라고 그러지. 여기에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으면 원래는 이 내추럴 랜드에 비가 오면 전체 비가 이걸 이렇게 단면으로 짜는 거야.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지어. 대지가 여기까지야. 대지가 여기까지면 그럼 비가 이렇게 오면 빗물이 다 원래 없었을 땐 다 빗물이 안으로 들어갔겠지. 빗물이 다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 한 30~40% 정도를 건물을 채웠어. 그러면 빗물이 들어가는 양이 여기밖에 안 되지. 여기 빗물이 안 들어가. 여기 빗물이 안 들어가. 그럼 그 빗물 양이 어디로 가? 밖으로 빠진단 말이지. 밖으로. 내 땅에서 밖으로 빠지는 거 아무 문제 아니지. 밖으로 빼지 뭐. 그런데 이게 도시라고 생각해봐. 도시에 블럭이 있는데 뭐 도로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내 땅이 여기야. 내 땅에다 원래 건물이 없었어. 그래서 주변에 물난리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랬더니 이 물이 이리 밖으로 빠지네. 왜? 내 땅에서 원래 흡수하던 물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 옆집에 있던 사람이 평상시에 되게 잘 살다가 100년 동안 이 집에 물난리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내 집 지하에 물이 넘치는 거야. 이게 집이 될 수도 있고 빌딩이 될 수도 있고 100층짜리 건물일 수도 있고 박물관일 수도 있고 그래. 물이 넘치는 거야. 그걸 알고 봤더니 이놈들 땅에서 물이 오는 거야, 내 땅에.
그러면 어떻게? 소송 걸어야지. 네가 네 땅의 물을 내 땅으로 보냈어. 책임져. 미국에서는 벌써 30년 전부터 이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벌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예민하지 않지. 우리나라는 뭐 요즘 어디 홍수 났다, 강남역에 물 터졌다, 뭐 포항에 뭐 강이 넘쳐서 뭐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11명이 죽었다. 그냥 그렇게만 알지. 미국은 그렇게 되잖아. 그 사람, 그 가족들은 억만장자다. 왜? 국가 상대로 소송 걸고. 왜? 원래 내 땅에 물이 안 들어왔었거든. 근데 뭔가 잘못해서 물이 들어오잖아. 그게 나라 탓이든 개인 탓이든. 그럼 소송 걸어야지. 니네 가만히 있겠어? 니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도 어느 날 자는데 집에 물이 넘쳐. 알고 봤더니 옆에 원래가 나대지였는데, 자연대지였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 물만큼 내 건물로 온단 말이야, 내 땅으로. 그래서 내가 물이 넘쳤어. 그럼 나 소송 걸어야지.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요만큼 땅을 파잖아? 그럼 물의 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를 땅에 못 넣어. 그럼 어떻게? 여기에 연못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 100톤의 물을 내 땅에서 흡수해줘. 어떻게든지. 깊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대지로 보면 여기 연못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일로 떨어지던 물을 요로 담아줘야 돼. 그래서 내 땅에서 해결되지. 내 땅에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소송거리거든. 그래서 미국은 아예 도시계획할 때 내 땅 전체 물의 양에서 내 건물이 차지한 거에 빠진 물의 양만큼을 나머지 땅에서 커버해라. 이게 법이야. 우리는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니네가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면 나중에 이거 분명히 이제 요즘 변호사 금년에 1,700명 뽑았대. 변호사 원래 한 300명 뽑던 거를 건축사가 옛날에 한 300명, 500명 뽑던 걸 1000명씩 뽑으니까 이제 건축사의 가치가 뚝 떨어졌잖아.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 자격증으로 먹고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실력으로 먹고 살아야지. 변호사들도 자격증으로 먹고 살았잖아. 이제는 실력으로 먹고 살아야지. 자격은 그냥 자격일 뿐이고. 그거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 엄청나게 많아지거든. 미국도 변호사 엄청나게 많거든. 미국이. 근데 걔네들이 뭐해? 이런 거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지. 그동안 안 하던 것들.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 사무실에 초임 변호사가 어디 가냐면 경찰서하고 병원에 간다 그랬잖아. 거기 아예 상주하거든 걔네들이. 왜? 경찰서하고 병원이 가장 소송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왜 고객 잡으려고. 우리도 지금 벌써 경찰서나 병원에 변호사들 많이 가 있어. 옛날엔 기자들이 가 있었거든. 요즘은 변호사들이 가 있다고. 근데 이제 건축 현장에 요즘 변호사들 많이 가 있어. 건축 현장에 뭐 노사 분규 이런 거 나면 변호사들이 가 있거든. 옛날엔 노사 분규 나면 어떻게? 우리끼리 그냥 고용주하고 고용인이 그냥 싸웠지. 그게 아니야.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 이젠 소송전이거든. 나라가 이제 점점 조직화되고 발전하면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지. 이 건축 현장에 이런 거 문제로 변호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건축사들이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LID라는 게 저영향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어떡하지? 그럼 물을 어떻게 담지? 어떻게 내 땅에 유지하지? 도시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다음에 일반 자연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 또 시애틀 예를 들어줄게. 저영향 개발이 미국에서 30년 전에 처음 나온 데가 시애틀이야. 시애틀. 여러분들 시애틀 하면 생각이 좀 그럴 거야. 시애틀 하면 여기까지 다 나오네. 시애틀 하면 공기 깨끗하고 그 물가 흐르고 막 산세 좋고 연어가 올라오고 이런 데거든 시애틀이. 근데 30년 전에 그런 시애틀은 그 30년 전에 다운타운에 있는 공장도 다 망했거든. 그래서 도시가 너무 깨끗해지고 그랬는데 연어가 안 올라오는 거야. 연어가. 유일하게 미국에서 연어가 올라오는 거죠. 연어가 안 올라온다는 건 강물이 상했다는 얘기야. 그 시애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좋은 공기 좋고 너무 살기 좋고 자연도 좋고 그리고 그 강이 올라오는 그 지역에 인디안들이 살거든.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걔네들이 주로 연어를 이렇게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그걸로 연어 통조림을 막 이런 걸 먹고 살거든. 거기 있는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할 일 이제 먹거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난리가 난 거야. 왜지? 연어가 왜 안 오지? 그리고 시애틀 도시를 봤더니 도시 공장도 없어. 우리나라 도시 요즘 공장 없잖아. 그치?
뭐 굴뚝 나는 그런 공장 없잖아. 시애틀은 30년 전에 이미 없어졌어. 다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도시 밖으로 다 빠졌지. 그런데도 강물이 오염된 거야. 그리고 봤더니 도심에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 도심이 원래 자연일 때는 100% 투수되는 게 투수. 이 도시는 투수가 0%다 이거지. 다 어디로 가? 이 도심의 도로, 대지 이런 데가 다 아스팔트야, 콘크리트야. 근데 하늘에서 비가 와. 차가 다녀? 그러면 차 그 매연이 비가 오면 빗물에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이 이제 이 도시에서 어디로 가? 하수도로 꽂히거든. 하수도. 이 하수도가 어디로 가? 강으로 가는 거야, 강으로. 도시에 있는 그 많은 매연들 이런 게 물로 섞여서 곧장 하수. 그래서 우리 여기다 뭐 해놔? 이 도시와 강 사이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걸 넣어놓지. 하수 종말이 뭐야? 하수의 제일 끝단에서 물을 뭐 한다는 얘기야? 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강으로 보내는 거야. 이 대전에도 하수 종말 처리장 있잖아. 지금 이제 옮기려고 그러잖아. 하수 종말 처리장인데 이 하수 종말 처리장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미국은 100년 홍수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데이터가 한 200년 모여 있어. 우리는 데이터가 1970년대부터 모아서 한 50년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100year 플러드 라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냥 미국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냥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 하수 처리장에서 니네 그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비율이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 30% 정도를 처리를 했어. 30%. 왜냐하면 모든 물을 다 처리하려면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는 진짜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측정한 다음에 그 용량의 30% 정도로 그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즘 기후 변화가 와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폭우가 온단 말이야. 그것도 도심에 많이 와, 폭우가. 한 방에 1년치가 막 온단 말이야. 한 방에. 그러니까 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가 요즘은 한 1년, 2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홍수가 자꾸 지는 거야. 뭐 일본도 홍수 지고 미국도 막 홍수가 나고 뭐 유럽도 막 독일 같은 데 홍수가 나잖아. 그게 옛날에 없던 일이거든. 이게 기후변화야. 기후온난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100년에 한 번은 홍수가 오는데 그때는 뭐야? 하수종말 처리장이 30%밖에 처리 못해. 그러면 그 홍수가 났을 때 지금 우리 포항도 그렇고 여러 군데 홍수가 났는데 나머지 70%는 뭐야? 그냥 하수, 그냥 뭐 이거 오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똥물은 아니야. 근데 생활하수. 처리 안 된 상태로 강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애틀이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30년 동안 폭우가 많이 오고 그게 종말 처리장에서 30%밖에 처리 못하고 70%는 넘쳐서 그냥 강으로 보내더라 이거지. 또 왜 그러지? 왜 넘치지? 이게 왜 넘치지 하고 봤더니 옛날에는 이 자연이 도시도 옛날에는 이게 시애틀이 옛날에 한 요만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도시가 커졌잖아. 도시가 확장했다고. 여기 이제 스프롤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스프롤. 우리가 도시에서 배웠던 어번 스프롤. 도시가 확장이 돼. 그러면서 아스팔트 면적이 점점 더 늘어나. 그치? 그러니까 땅으로 물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물이 오지.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지는 거야. 물의 용량이. 홍수에, 도시에 그냥 물이 계속 늘어나는데 처리는 30%밖에 안 돼. 그래서 시애틀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홍수를 막을 수는 없어. 이 도시에서 생기는 잉여물을 어떻게든지 원래대로 투수를 시켜야겠구나. 그치? 이 물이 강으로 가면 안 되잖아. 도시에 들어온 물이. 어떻게든지 땅으로 넣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단면으로 보면 재밌는데 이제 시애틀 얘기. 뭐 시애틀에서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도시가 다 이거랑 똑같아. 이게 재밌는 게 자 여기가 바다야, 바다. sea. 그리고 사실은 바다에서 육지로 갈수록 우리가 해수면이라고 그러지.
해수면이 제일 낮아, 그지? 그리고 육지는 언제나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도시는 한 이 정도에 서 있는 거야, 이 정도, 한 중류 정도. 이 정도에 시티라는 게 서 있다. 시티라는 게. 그래, 여기가 이게 해수야. 그러면 이 도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리저버라고 그러는데 불어인데 영어로 해서 그냥 쓰는 거 저수지야. 저수지. 물을 담고 있는 연못, 저수지. 땅속에는 이런 수맥들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 비가 와. 이제 잘 봐봐. 자, 이게 재밌다. 비가 이렇게 쫙 와. 자, 이 도시가 없을 때는 이 비가 안으로 들어가. 쑥쑥 들어가. 그래서 요 물이 여기로 흐르고, 요 물이 여기로 흐르고, 요 물이 여기로 흐르고. 아, 이거 좀 그림이 그런데 어쨌든 중력의 법칙이지, 중력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흐르면 빗물이 대기에 있던 그 지저분한 공기 중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을 빗물에 담아서 땅 속으로 투수시키면 흙이 있지. 그래서 물이 깨끗해져.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저수지 물을 빼는 이유가 뭐야? 물이 깨끗해서야. 우물물 빼잖아.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 제주도는 지금 전체 물을 다 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빼서 쓰고 있거든. 제주도에 상수도가 없잖아. 강이 없잖아. 물을 어디서 갖고 오고 있어, 제주도 사람들? 육지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 아니야, 터널도 없어. 그냥 그 땅에, 제주도는 재밌는 게, 여기가 신제주가 있고, 여기가 서귀포가 있으면, 요 저수, 땅 속에 있는 물이 어디 있나를 보잖아? 그러면, 이게 땅 속이야. 땅 속에 물의 위치를 찾아보면, 이렇게 물이 분포가 있어. 기가 막히지. 신제주, 서귀포 도시 두 군데 땅 속에 물이 있어. 딴 데는 땅 속에 물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여기 도시가 생긴지 알겠지? 왜? 그 땅 속에 물이 있으니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도 우물이나 이런 걸 파서 거기서 그 물을 쓴 거야. 딴 데는 없어. 근데 제주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이 물이 고갈되고 있거든. 이제 거의 말라가고 있어. 제주도는 홍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는 가뭄 문제에 좀 물이 없어. 물이. 그리고 제주도는 더더군다나 흙이 아니라 화반 아니야. 그 현무암이잖아. 구멍이 뻥뻥 뚫리는. 비가 한 번 오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거든. 그 물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저수지가 있다고. 그래서 도시가 없었을 때는 이 순환이 자연스럽게 해서 이 바다로 갈 때 뭐 주변에 이게 강일 수도 있고 이게 한 번 더 거치면 바다가 되겠지, 그지? 강을 거쳐서 바다를 가겠지. 이걸 강으로 보자. 리버. 이거 오션. 이렇게 물의 순환이 잘 됐다고. 근데 중간에 우리가 도시를 지었어. 이 지역에 흐르던 물이 안 내려가. 여기. 여기에 있던 도시 밑에 있던 리저버가 텅 비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내려와. 그 얘를 채워. 근데 원래 얘 물이 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간단 말이야. 이게 안 간다. 왜? 여기 도시의 표면을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이렇게 평지로 만들면서 여기를 꽉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메꿔버렸거든. 이게 원래는 땅에 가서 땅 속에서 자연스럽게 갈 때 이놈이 어떻게 돼? 넘쳐서 그냥 간단 말이지. 그냥 강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물이 갈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넘쳐서 가니까 이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들도 다 플러드, 홍수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한 사람이 도시를 이렇게 짓고 있지만 내가 짓고 있는 도시 때문에 전체 생태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내가 받은 땅에서 내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물은 100% 내가 책임지자. 이게 사실은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의 더 큰 의미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린 인프라 하면 녹지 만들고 공원 만들고 옥상 정원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큰 의미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만드는 쓰레기의 50%를 건축에서 만든다 그랬잖아. 쓰레기도 우리가 50% 만들고 이 지구를 망친 거의 주범도 우리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한 20, 30년 전만 해도 건축가들이 이런 책임감이 없었어. 아이고 내가 나는 그 도시에 조그만 대지인데 건물 하나 짓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유엔이나 이런 데 건축가들이 참여를 안 했어. 또 유엔에 있는 사람들도 환경기구나 이런 데서 건축가를 부르지도 않았어. 왜? 또 니네가 야 건물이나 짓는 놈들이 니네가 도시를 알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모여있는 도시가 이 전체 자연 생태계를 완전히 망치고 있더라고요. 그 진정한 책임이 이 작은 이 건물 하나에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지. 이게 다 개인 땅들인데 이 개인 땅을 건축가가 계약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해결 안 해. 옆집도 해결 안 해. 옆집도 해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물이 넘치는 거지. 넘쳐서 오염 있는 물이 그냥 강으로 가고 강이 썩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미국은 20년 전부터 이게 시애틀의 장면인데 시애틀뿐만 아니라 뭐 뉴욕이든 뭐 그 동부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 미국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5대호가 있고 5개 호수가 있고 그러면 뉴욕이 있고 보스턴이 있고 그다음에 필라가 있고 그다음에 워싱턴 DC가 있지. 이 4개 도시뿐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시애틀,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LA, 그다음에 샌디에고. 요 4개 도시. 이 두 개 합치면 미국의 50%. 이 두 개 합치면 미국의 50%야. 미국의 반이 요 8도시에 살거든. 가운데 여기는 그냥 거의 뭐 텍사스니 아리조나니 뭐 콜로라도 이런 데는 정말 널널한 데고 그냥 인구는 여기 다. 이 도시들이 그래서 이 도시들이 지금 마음 먹고 그린 인프라하고 LID를 시작했다는 거죠.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도시 많잖아. 우리나라 뭐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교수님 뭐 그린 인프라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건축가가 할 일입니까? 건축가가 할 일이니까. 자 이제 그때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거는 이제 좀 개념적인 건데 이게 무슨 글씨냐? 이게 무슨 글씨야? 휴. 그래. 휴. 이게 사람이지. 사람. 이게 나무지. 나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서 있는 옆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앞모습은 뭐야? 이거지. 이렇게 이게 앞모습이지. 사람이 서 있는 앞모습은 이거고 이렇게 꼬리고 이렇게 서 있는 옆모습이 이거.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나무 옆에 있으면 편하다, 쉰다 이런 얘기잖아. 자, 이것도 있고 또 한자 중에 재밌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자연할 때 연자잖아. 자연할 때 연. 자연연이잖아. 뭐 그러할 연 이렇게도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자하면 자를 붙이면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자연이잖아.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거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재밌어. 영어로 자연이 뭐야? 네이처잖아. 네이처. 자연이 네이처야. 근데 여기서 AL을 붙이면 natural.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자연스럽다. 너무 재밌어. 자연스럽다. 우리 그런 얘기 맞아. 너 참 자연스럽다. 너 부자연스럽다. 야, 너 되게 자연스럽다. 그 말이 뭐냐면 자연이 뭐냐면 네이처거든. 그 자연. 그러니까 너 자연스럽다 뭐야? 너 나무 같다 이런 뜻이야. 그냥 행동이 자연 이런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의미 뭐냐면 가장 자연에 가깝다는 말이야. 네이처에.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한자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연을 네이처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행동이 그냥 편한 거. 이걸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진정으로 자연스럽다의 의미는 영어도 내추럴이잖아.
자연과 가장 한자도 자연이고 영어도 내추럴이야. 사람이 나무랑 있을 때 가장 편한 거거든. 그래서 요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사람 한 마리에 이거를 깎으로 세우면 이게 뿌리야. 이게 사람은 이게 머리지. 이 나무는 이게 뿌리야. 사람한테도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그지? 나무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 뿌리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나무는 머리가 땅에 박혀 있는 거야. 왜? 머리. 사람은 머리가 중요하니까 땅에서 멀리 있는 거야. 왜? 서야 되니까 사람은. 근데 나무는 뭐야?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머리가 땅속으로 왜? 이 나무는 양분을 땅에서 끌어들이거든. 사람은 산소를 공기에서 빨아들이거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고 이게 나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했지. 사람은 O2를 주고 CO2를 먹고, 그렇지? 나무는 O2를 사람한테 주고, 사람이 CO2를 주고 O2를 먹고, 나무는 O2를 주고 CO2를 먹고. 이 기가 막힌 이 세 개의 스토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이건 철학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왜 우리가 녹지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돼요? 그거하고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지. 사람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내추럴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나무랑 있을 때 가장 나도 이 뒤에 가끔가다 이렇게 산책하지만 이 산에 갈 때하고 여기 도심 걸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잖아. 우리가 산에 가면 코도 뚫리고 시원하다고. 왜 그래? 산소가 많으니까. 나무가 산소를 미친 듯이 뿜어내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만 CO2를 내뿜어도 어떻게 해? 나무들은 그걸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쪽쪽 빨아가지 내 주변에서 내 CO2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산소가 그러니까 코가 뚫리는 거야. 산소가 많아지니까. 그 원리를 아는데 건물에 나무를 안 심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설계 보면 이렇게 건물을 만드는데 이 안에 이 나무가 없다. 자살행위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사실은 나무를 안 심을 수가 없지. 나무를.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그린 인프라를 시작하게 되는 법적인 이유기도 하고 철학적인 이유기도 해.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좀 쉴 건데, 그린 인프라만 잠깐만 설명해 주겠는데, 이제 전체적인 개념도 이해했고, 그러면 LID와 GI의 차이는 뭐냐? LID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영향, 개발, 이거는 기법이라고 해요. 기법. 사실은 GI가 여기 있는 거고, 큰 그린 인프라 안에 하나의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게 LID다. 근데 니네 이제 구글링 하면 돼. 근데 구글링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LID는 도시에 하는 거, 건물에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자연에 하는 거,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떻게 건축가들이 나무도 많이 심고 산소도 많이 끌어들이고 빗물도 조절하고 미세먼지도 조절하고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LID 기법. 이 그린 인프라는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이건 도시 개념인 거고, 스케일이 이게 이제 빌딩 개념인 것이. 빌딩 로이페이드.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내가 동영상으로 LID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좀 이따가 이제 그거 틀어주겠지만, 이 LID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건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와. 그러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야? 우리가 계약하는 건 땅이야. 건물이 아니고 땅을 해결해야 돼. 자, 건물에는 일단 이 지붕에 떨어지지. 빗물이. 이 지붕에 떨어지는 물을 만약에 그냥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 이 하수구 통해서 땅속으로 해서 땅속의 하수구 통해서 리버로 그냥 갔거든. 그냥 빗물이 그냥 땅속에 있는 하수관 통해서 그냥 강으로 갔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내 땅에 있는 물을 담지 못한 거 아니야?
광물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기를 녹화를 해. 녹화. 그래서 녹화한다는 얘기 뭐야? 밑에 흙이 생긴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물을 담아줘. 물을 담아줘. 그게 옥상 녹화야. 물을 담아줘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이 천천히 내려가게. 그러면 여기서 물이 어떻게 돼? evaporation. 우리 배웠지? 증발을 하잖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면 물이 다 증발되거든.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공기 중으로. 이 물이 곧장 가서 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지? 그리고 이 지붕이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우리 지붕 마감 재료였다면, 그저 이렇게 방수제 같은 거. 여기에 먼지 엄청 쌓여있겠지? 먼지 같은 게 막 쌓여있잖아. 비가 오면 이거 그냥 받아서 이 물 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가서 또 강으로 가잖아. 이거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물론 이 하수구들이 연결돼서 종말 처리장으로 간 다음에 이게 이제 리버로 가지. 물론 종말 처리장 거치지만 아까 얘기했지. 홍수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거에 종말 처리장이 용량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 건물에서 일단 해결하자. 그런 거에 의미에서 옆에 벽면 녹화. 이것도 도움 되지. 그치? 니네 위로만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는 인면에도 떨어지거든. 사실은 위에 떨어지는 양보다 요 인면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아. 면적 봐봐. 얘 면적하고 이게 만약에 100층이라고 생각해봐. 이 벽에 떨어지는 물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벽에 떨어지는 물. 이것도 다 밑에 와서 어떻게 돼? 밑에 이렇게 그레이팅이 있어서 이것도 하수구로 꽂힌다고. 이것도 하수구로 꽂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물도 예를 들어서 이 물도 이게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 물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돼 있든 이런 물길을 만들어서 흐르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흐르게.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그러면 물길이 이렇게 되면 이걸 잘라 보면 이렇게 돼 있게 이렇게 파여 있는 거거든. 이게 흙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찬단 말이야.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또 주말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물이 없어. 이렇게 그냥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생태 수로라고 하는데 수로. 물이 가는 길. 그러니까 대지 주변에 이런 수로들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왜? 건물에 부닥친 물도 그렇고 이 땅에 떨어지는 물도 경사를 수로로 줘서 흐르게 하면 어떻게 돼? 흐르다 보면 증발한단 말이야. 응? 그리고 흐르다 보면 땅으로 물이 들어가지.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잖아. 땅속으로. 우리 목표는 뭐야? 이 물이 대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 생태 수로를 만들고. 근데 이게 수로만으로 안 돼. 왜? 이게 건물이 커지니까 밖에 넘치는 물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요 수로가 모이는 곳에 이거를 잘라보면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생태 연못을 만들어. 이게 바이오 판드라고 해도 되고 연못, 바이오 판드. 이거 생태 수로는 생태니까 바이오지. 스웨일이라는 게 뭐냐면 수로라는 뜻이거든. 스웨일 수로.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수로가 여기 있는데 연못을 만들어. 그래서 그 땅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주고 증발되게 해줘. 그러면 내 땅으로 들어간 물들은 어떻게 돼? 깨끗해져서 아까 얘기했던 저수지로 가고 그 저수지가 쭝쭝쭝쭝 해서 바닥까지 간단 말이야. 드디어 내추럴 서큘레이션. 이게 이제 제일 큰 말이 뭐냐면 선순환이라는 거. 자연 선순환. 자연의 natural circulation. 우리가 도시를 만들기 전처럼 자연이 돌게 하잖아요. 비가 와서 땅으로 들어가고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게 다시 만들어지고 도는 거야, 그지?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수로 만들고 연못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 드디어 건축가가 이게 결론이야. 할 일이 생겼어. 할 일이 뭐야?
우리가 드디어 그동안 못 건드리던 조경 면적을 건들 수 있게 됐어. 왜? 수로 만들고 녹화하고 옥상 녹화하고 연못도 만들어서 그렇게 땅속으로 빠지게 하겠다는 이 개념을 갖고 왔잖아. 조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 뭐 걔네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배워.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원 중에 유일하게 조경으로 대학원 하는 데가 하버드. 하버드가 어반 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그러니까 하버드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왜 랜드스케이프를 넣었을까? 대학원에. 학교 이름이 ULI야. 그러니까 어반 앤 랜드스케이프 인스티튜트야. 왜냐하면 미국이 땅도 크고 이 문제가 있는 거야. 도시를 살리는데 사실 건축은 별거 하는 게 없는 거야. 이 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도시를 살리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를 살리는 거지. 그냥 뭐 조그만 거 하나 지어서 저기 상가 하나 지으려고. 설계비 조금 더 받아서 차 벤츠 하나 살려고. 그렇게 살 바에는 뭐 그런 사람도 건축가로 사는 거고 대의명분이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건축하는 사람이 땅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동안은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에 머물렀다면 이제 여기에 LID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 수량 계산하고 다 해. 우리가 수량 계산해서 이 투수율이 얼마고 증발률이 얼마서 그 땅에 남는 물의 양이 얼마니까 이거를 어느 길이에 어느 폭의 수로를 연결해주면 이게 투수되고 증발돼서 내 땅에 있는 물이 다 해결되더라. 이걸 다 계산한다니까. 지금 이걸로 다 하고 있다니까 설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설계 밖에 생태수로라든가 연못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지? 뭐 나머지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투수 블럭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투수 블럭. 그동안은 블럭이 물이 안 통했잖아. 근데 요즘 블럭들 캠퍼스 혁신파크 바닥에 깔려있는 거 다 투수 블럭이죠. 100% 투수 블럭이거든. 거기에 수로도 다 돼 있어. 거기에 연못도 이 생태 연못 그 오른쪽 끝에 생태 연못 만들어 놨어.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안으로 쭉 파서. 그게 뭐야? 그 땅에 있는 물을 그로 담으려고. 그러니까 자연환 개발 다 해놓은 데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드디어 설계를 할 때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밖에 못 놓지? 그래서 그동안 뭐 했어? 출입구에서 도로나 놓고 나무 심었잖아. 이게 아니란 얘기지. 물의 흐름을 보고 밖에 수로나 연못이나 투수블럭이나 그리고 자연대지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걸 넣어주면 니네들이 이걸 다 하는 거야. 옥상 녹화하고 벽면 녹화하고 수로 만들고 이게 다야 자연개발이. 이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그 많은 사례들, 그린 아키텍처의 사례들이 다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례들 보면 건물 섹션에 나무가 무지무지 많지. 내가 그래서 MBRB 사례도 얘기했잖아. 왜 나무를 심어요? 클라이언트가 원해서. 건축가가 자성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똑똑하지. 다 법대 나오고 경영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냥 건축가밖에 안 나왔잖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세상에 대해서 훨씬 예민한 사람들이지. 세상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물을 줄 거 아니야. 건축가가 건축가한테 건물 맡기는 거 봤어? 건축 아닌 사람이 맡기지. 돈 많은 사람이 맡기지. 힘 있는 사람이 맡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뭐야? 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가지. 근데 건축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요 뭐 루브르를 가봤는데 이런 얘기 안 되지. 그 사람들 루브르에서 막 파리에서 10년씩 살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루브르 하나 보려고 막 2달 동안 여행 가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냥 그 루브르 앞에 호텔에 그냥 하루에 막 몇백만 원짜리 묵으면서 루브르만 2달 동안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루브르 여행 가서 3시간 보고 온 루브르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그건 전문 지식이 안 되지.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다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없나요? 이거지. 전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아세요? 아까 뭐 그런 자연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 LID라든가 뭐 그린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LID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내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이따 틀어줄 거야. 그래 오늘 하고 10분 시작.